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이강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계된 주제입니다.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랄까 성경 공부랄까 아니면 전공 과목도 비롯해서 나름대로 특기 사항 없이 열심히 나름대로 진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 상의해 보았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당시에 제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다 공과대학 출신이었는데 제가 공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 가까운 친구들이 공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진로를 물어봤더니 모두가 대학원에 가는 걸 선호했습니다. 의견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공부는 할 때 계속 해야지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것이 훨씬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러면 대학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대학 시절의 생활이 매우 좋았었기 때문에 은근히 캠퍼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캠퍼스 생활을 한 2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저에게 있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대학원으로 진로를 1차 정하고 그걸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대학원 입학 원서를 제출했는데 제 친구들은 저와 학과가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기계 분야를 전공했는데 제 친구들은 전자공학도 있었고 산업공학도 있었고 컴퓨터공학과도 있었고 학과는 다양했었습니다.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제 친구들의 학과는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예를 들어서 5대1이었었고 전자공학과는 6대1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응모했던 학과는 기계설계학과였는데 그 학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았습니다. 경쟁률이 1.4대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에게 대해서 매우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경쟁 5대1, 6대1이니까 합격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1.4대1이니까 다들 친구들이 저에게 아주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밥을 한턱 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튼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원 시험을 보았는데 아쉽게도 제 친구들 5명은 전부 합격했는데 저만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했던 저의 진로에 관계된 저의 특별한 경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대학원 시험이 너무 어려웠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너무 높았더라면 아마 2안, 3안에서 다른 방법을 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에 대해서야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원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더더구나 과정상에 있어서도 경쟁률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낙관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대학원에 갈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대학원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 선호하는 직장의 대표적인 직장인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에 있는 대우중공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 주로 선호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대우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을 선호해서 그쪽을 선택해서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제 대학교 동기 중에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특별한 회사가 있는 친구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은 그쪽을 선택을 했죠. 그러나 저와 같이 특별한 일반적인 저희 졸업생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큰 회사를 선호했던 것이 그때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내려가는 것은 너무 지방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대우중공업을 선택하게 되면 토요일이든지 아니면 평일날 저녁이라도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서울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도권에 있는 인천에 있는 대우중공업을 가는 것이 저에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 동창 중에서는요.
울산 현대중공업 가는 친구도 여럿 있었습니다. 연고지가 예를 들자면 뭐 부산이나 대구 출신들은 인천에는 대우중공업보다는 경상권인 어떤 현대중공업을 더 선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대우중공업에 입사를 신청했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과 달라서 뭐 입사 특별한 문제 없이 면접 보고 합격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우중공업에 입사해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대학원에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우중공업에 가서 보니까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 크고 좋은 회사였습니다. 종업원 수가 무려 몇만 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 대해서 식당에 가게 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3학년, 4학년 선배들도 그 식당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들도 만나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헤어진 줄 알았었는데 막상 회사에 취직해서 점심식사 식당에 가니까 다 있는 거죠. 마치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대우중공업에 다 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모든 면들이 마음에 들어서 아주 포근한 마음으로 신입사원 연수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한 달의 연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부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대우중공업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부서라도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선호하는 건 없었습니다. 뭐 어느 부서라도 가서 잘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기술연구소도 좋고 생산기술도 좋고 생산관리도 좋고 아니면 어느 파트라도 어느 부서라도 뭐 제가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면 열심히 일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서마다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아쉬운 일이 생겼습니다. 맨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호명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때는 뭐 다른 부서 생각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맨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내 이름이 부르지 않았지? 저는 제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다행스럽게도 같이 수업을 받았던 신입사원들 중에서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제 입사 동기생들이 여럿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부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렸죠. 그때 인사 담당자가 새로운 종지를 끄집어내서 명단을 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명단 속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위 사람은 내일 아침부터 대우정밀공업 주식회사 가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우정밀이라는 회사를 그 순간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대우정밀공업에 입사했는데 제가 처음 듣는 대우정밀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지요. 대우정밀 왜요? 거기 어디예요? 어떻게 가요? 부터 여러 가지 궁금증에 질문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명확한 설명이었습니다. 국방부 조병청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그 공장이 본연의 임무를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공장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매각된 그 공장을 대우중공업이 인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해서 이 공장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대우중공업 무슨 공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했다가 제품도 특별하고 위치도 특별하고 등등 모든 게 특별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저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로 정했다는 거죠. 이번에 대우중공업에서 인수팀으로 해서 과장, 여러 사람들이 인수팀이 건너가게 됐는데, 거기서 건너가는데, 이번에 선발된 신입사원도 배치를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신입사원들을 선발해서 그쪽으로 배치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대우중공업은 크고 좋은 회사입니다.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장 중에 하나를 배치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공장 하나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한 공장으로 저를 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빙긋 웃으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들은 바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는 파란 하늘이 있고 하얀 구름이 있고 동서남북에 높은 산이 있고 멧돼지가 있는 건 100% 확실한데 노루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가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곳에 큰 호수와 작은 호수가 있는데 경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라 한다. 공기도 맑고 매우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는데 반경 4km 이내에 사람은 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 철마산 속에 대우정밀의 공장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향해서 내려가면 철마산에 있는 대우정밀에서 여러분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가 한 대 올 테니까 그 버스를 타고 부산역에서 내일 아침에 버스 타고 양산에 있는 철마산에 있는 대우정밀에 가서 근무하면 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죠. 저는 대우정밀을 가기 위해서 밤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향해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고 또 누구나 좋아하는 선택과 진로를 저도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모두가 희망하는 선택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대학원 가기를 원했지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우중공업에 근무하기를 원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보다는 더 수도권의 회사에 근무하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원치 않았던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 철마산 속에 있는 대우정밀이라는 회사에 가서 명을 받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순간에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도 추억합니다. 저는 대우정밀에 근무하면서요, 몇 번 옮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대우정밀에 근무한 지 5년 7개월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구로공단에 있는 국책연구소 중에 하나인 기계연구소에서 기계연구원을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대우정밀을 그만두고 5년 7개월 되었으니까 이제 옮겨서 기계연구소로 옮길 수도 있는 여건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요, 기계연구소 인사 담당자를 만나서 상의하는 과정 속에 두 가지의 큰 불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술연구소에서는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의 급이 있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학위증이 없기 때문에 석사, 박사 학위증이 없기 때문에 저를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 중에서 석사, 박사로 인정해 줄 수가 없고 학사급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 저의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민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는 경력에 산정해 주지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우정밀에서 5년 7개월 근무했는데 그 경력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부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항의를 했었죠.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 5년 7개월 인정 못하겠으면 예를 들어서 5년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5년 7개월을 퍼센트를 계산해가지고 80%의 경력을 인정해 주든지 등등 이야기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냉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규정이 그런데 어떡하냐는 거죠. 저도 그 규정을 바꾸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우정밀에 근무한 지 5년 7개월 되었을 때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기계연구소 옮기고자 이직하고자 노력한 적이 있었지만은 수포로 돌아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우정밀에서 직장생활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보냈던 대우정밀의 기간이 무려 만 10년을 보냈습니다. 정확히 만 10년을 10년 플러스 알파, 약간의 며칠 더 10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우정밀에 발령받았던 것, 또 대우정밀에 근무했던 모든 과정, 그리고 10년 근무했던 그 상황이 절대적으로 제가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은 저에게 주어졌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했지만은 제 마음에 흡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제가 대우정밀에 근무했던 시절을 추억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게 느껴집니다. 1번. 저는 공대에서 기계 설계를 전공하고 대우정밀에 입사해서 만 10년 엔지니어로 일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서요, 해당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현장의 박사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5년 그만두고 옮겼더라면 7년이 안 됐으니까 안 됐겠죠. 근데 제가 10년을 머물렀었기 때문에 시간이 7년, 8년 되었을 때 주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강락 씨도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전공 분야에서 7년, 8년 근무했으니까
기숙사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니까 한번 시험 봐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저는 한 분야에서 계속 7년을 일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봐도 된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그래서 제가 기계를 전공했으니까 기계기술사 시험에 응모를 했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현장에서 일해서 현장의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계속 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우정밀에 근무한 지 8년 되었을 때 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했었고, 그리고 그 기술사로서 회사 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서 제가 만 10년이 되었을 때 저는 기계기술사로서 또 제가 속해 있는 몇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정 설계랄지 또 제품 설계랄지 또 모타 설계랄지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10년의 세월이 한 사람의 엔지니어를 성숙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우중공업은 매우 크고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업무가 매우 자세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근무하다가 어느 특정 부서에만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분야는 깊이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폭이라고 하는 것은 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우정밀이라는 회사는 상대로 작은 회사입니다. 상대로 작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한 부서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가 발생하면 서로 협력해서 일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대우정밀을 10년을 근무하고 나서 제가 주어진 타이틀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7개의 제품군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 하나의 제품군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저는 사업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업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가운데 타스크포스 팀이 매우 많이 있었고 그 모임 중에서는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큰 회사에 있었으면 부분의 전문가가 되었겠죠. 근데 대우정밀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 전체에 대해서 회사 전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기업을 방문해서요 경영 자문을 경영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우정밀에 10년 근무했었기 때문에요 제가 어느 회사를 가서 뭘 보더라도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대우중공업을 A급으로 생각하고 대우정밀을 C급으로 생각했지만은 C급이라고 생각했던 대우정밀이 도리어 저에게서는 A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입니다. 시작의 포인트는 아무리 낮아 보이더라도요 성장률이 좋으면 결과가 매우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모두가 좋아하고 경쟁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첫 번째 내용으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의 높으신 이모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자네를 보니까 자네는 실패하는 조건 10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 심지어는요 강의할 때 제가 만든 자료 강의했더니 어떤 그 교육 진행 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남의 강의 자료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든 자료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만둬야 될 것인지 이직을 할 것인지 그럼 어디를 갈 수 있는 것인지.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